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 특강 문학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현재 지금 막 4학년 수능 특강 강의를 몰아서 막 지금 찍고 있거든요. 현재 5편째 찍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만. 주르륵 그동안 이제 준비 다 해놨던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다 찍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아까 시간은 2개를 찍었고요. 오늘 고전 소설을 3개째 찍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현성록이라는 작품을 찍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설생전이라고 하는 이번 경화여고 고3 학생들 중에서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소설 작품이 설생전이고, 두 번째가 송반, 궁도, 우구복이라고 하는 송씨 양반이 옛날 하인을 가난할 때 만난 이야기. 자, 오늘은 소현성록이니까 소현성이라는 애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건 이거 되게 어마어마하게 긴 소설이거든요. 장편 가문 소설이에요. 간단하게 EBS 교재에서 먼저 정보를 좀 주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자, 소현성록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돼 죄송해요. 17세기에 창작이 된 건데, 노란색 위주로 좀 보죠.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은 소현성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및 가정의 대조사는 남성 가정에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황제에 따른 명현공주와 소씨 가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 명현공주가 이제 문제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갈등이 벌어져요. 그럴 때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더 중시된다. 뭔 얘기냐면, 내가 왕으로서 명령한다라고 얘기해도 가정의 권위가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가부장적인 권한을 최고로 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요 안에 등장한다. 그래서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 그러니까 뭔가 지침서 같은 거죠. 일종의 몸을 바르게 닦는 지침서, 그런 걸로 이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특징은 장편 가문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소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정소설이 확장된 거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가문소설의 특징은 가정소설이 확장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총 권수가 아마 15권짜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소설 하게 되면 뭐가 들어있냐면 부인들끼리의 다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흔히 말해 첩첩 간의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경은 중국의 송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는 이 장편 가문소리가 있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3대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3대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그 손자의 이야기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일단 첫 번째로 소현성, 제목에 써있는 소현성 있잖아. 이 소현성이 1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첫 대. 이야기 처음 시작이죠. 이 소현성에게 화소저라는 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석소저라는 부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소저라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부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여소저, 얘가 문제인 건데, 얘가 마이너스 인물이야. 얘를 모함하고 얘를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막 있었는데, 결국 이런 갈등 구조를 중간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현성의 아들이었던 소운성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이제 2대에 걸친 애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소운성도 부인이 셋이었잖아, 소현성이. 얘도 부인이 3명이야.
부인을 많이 두니까 늘 싸우지. 그래서 첫 번째가 형소저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이 가운데 나온 여자가 명현공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그 여자 명현공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소영이라고 하는 3명의 부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명현공주가 공주잖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소저라고 했는데 얘는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명현공주가 여기는 형소저를 이제 꼴 보기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보다 자꾸 예쁨 받는 것 같으니까 형소저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명현공주가 어떤 여자냐면 소은성이 술집에 가서 기생들과 함께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생들과 함께 놀면서 5명의 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거든요. 이 명현공주가 그거에 분노해요. 어떻게 감히 내 남편을 막 이러면서 그 5명의 기생들의 코와 귀를 다 잘라버려요. 좀 어마어마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더군다나 형씨 부인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형씨 부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사주를 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근데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소은성의 동생이었던, 쉽게 말하면 이 명현공주의 시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동생이 형소저를 중간에 구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형수님을 구해준 건데 당연히 구해된 상황 아니야? 이게 나쁜 여자니까? 그런데 이 명현공주가 그거에 앙심을 품고 자기 시동생인 걔를 귀양을 보내버리고 자기 남편인 소은성도 귀양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완전 이 집안은 정말 파탄을 내는 거야.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 명현공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다가 중간에 명현공주가 형소저를 자꾸 이게 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형소저는 인품이 뛰어난 여자라 명현공주를 미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너무나도 모함하는데 미워하지 않으니 형소저에게 오히려 반해. 그래서 정말 얘는 사람 정말 제대로 됐다. 근데 문제는 얘는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자기 남편은 용서를 못하겠나 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까지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을 무당을 시켜서 굿을 해갖고 그 굿을 통해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걸 더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이 명현공주가 자기 남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얄밉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낳은 자기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인 자기 시할머니까지. 쉽게 얘기하면 소현성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어머니가 있잖아. 이 2명을 명현공주가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시어머니 이 미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현성은 명현공주의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기의 며느리인 명현공주를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 자, 가볼게요. 승상. 이 승상이 바로 소현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승상이라는 직책은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빼면 얘는 이길 사람이 없어. 나라의 넘버 2야.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소현성이 2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들은 호통을 얘기하는 거야. 크게 호통을 쳤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소리를 지른 거야. 이 공주가 이제 명현공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물관계를 알려면 승상이 지금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명현공주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며느리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어머니를 욕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도 모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시아버지를 모욕하다니.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가부장. 이 집안의 큰 어른이잖아. 시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아무리 공주라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이 곁에 있는 이들은 공주를 잡아내리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공주는 왕족이잖아. 그럼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가부장적인 권위로 뭘 찍어 누르는 거냐면 이 왕권을 찍어 누르는 거야. 그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로 이 소현상의 특징이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왕권? 그따위 거 필요 없어. 아니, 한 집안에서는 가장이 짱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운성, 그러니까 승상의 아들이자 공주의 남편이죠. 운성이 국민과 시녀를 꾸짖어. 그래도 자기 부인이라고 또 편을 쫙쫙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면 누가 감히 나를 벌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자기는 공주라 이거지. 막 뻗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와도 여기는 이 사람들이겠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궁인과 시녀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궁인과 시녀들이 공주가 무섭긴 해. 근데 이 집안에서만큼은 어쨌든 승상이 짱이잖아. 그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해서 데리고 나오네요. 승상의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오.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감옥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대요, 집안에. 그래서 개인 감옥에 밀어 넣었어요. 승상이 즉시 붓과 벼를 내어서 상소를 써요. 상소는 보통 왕에게 쓰는 거죠. 상소를 짓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형보상서 반영일을 불러. 형보상서, 형보라고 하는 건 법을 담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법 담당하는. 지금에 따지면 약간 검찰총장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정도. 그 다음에 예부상서는 예절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검찰총장, 여기는 뭐 문체부 장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부른 이유가 뭐냐면 법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에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지금 얘를 벌할 근거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아버지 모욕한 것들을 법정에서 찾아봐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법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두 명을 왜 불렀어? 지금 자기 며느리 처벌할 거잖아. 그 며느리를 처벌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며느리를 처벌할 그 명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명분을 마련하라고 하는 건데 그 명분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법에서 찾는 거구나.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예절이 법에 수록되어 있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시대상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당시에 얼마나 이런 가부장적 예절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법으로 아예 정해놨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 구절을 찾아와라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 있으니까 찾아보라 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시아버지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도 했대요. 한편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현성이 며느리만 벌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도 벌해?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자기 아들도 벌을 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런 거야? 한마디 얘기하면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죄를 묻는 거죠. 네가 가장이면 가장답게 너의 부인을 잘 다스렸어야지 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었어요. 자기 아들조차도 감옥에 넣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입으로 적어보내고 상소 하나를 올려서 임금에게 상소를 보낸 거예요. 공주의 모습을 진술해서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알았대. 그러니까 뭐야, 이런 뭐 어떤 상황이야 지금. 황제한테 상소를 보냈어. 뭐라고? 네 딸 죽인다? 이렇게 보낸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럽겠지. 아니, 뜬금없이 상소가 올라왔어. 무슨 내용이지? 내 딸을 죽인다고? 이제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의 넘버2인 승상이었던 소현성을 귀하게 여겨서 승상의 아들과 자기 딸인 공주를 결혼시켰는데 갑자기 자기 딸을 죽인다고 하니까 시댁 식구가 놀라지 않았겠니? 그래서 황제가 표문, 그 상소를 보고 놀래서 급히 부황후, 자기의 부인일 거예요. 이 부황후와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부황후가 크게 노해. 이 여자 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크게 노여하면 뭐라고 하냐면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소경 있잖아 얘들아. 원래 이 소현성 있잖아. 소현성이 원래 얘 이름은 아니고요. 소현성의 원래 이름이 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소현성의 이름이에요. 사실 이 현성은 호예요, 호.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현성, 소경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월, 김정식 이어서 호를 이름에 넣어갖고 김소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원래 얘 이름은 소경이야. 그래서 아니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황후가 자기는 왕족이라 이거지. 그리고 소경은 승상이긴 하지만 평민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대부가 된 거잖아. 벼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왕의 족속인데 우리는 왕족인데 어찌 지금 천한 것이 우리 왕족을 멸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하우는 신분 제도를 철저하게 섬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황후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소경이 묘당 대신으로, 그러니까 묘당 대신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묘당은 조정, 정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경은 조정의 대신인데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지. 부인, 너무 화내지 마요. 승상 넘버 2야. 내 바로 밑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가 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니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함부로 처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걔는 뒤가 없어. 그냥 무조건 쳐낸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하모니아 공주가 스라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주가 며느리인데 방자하게 시아버지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했대요.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야. 자기 딸이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을 했는지. 우리 딸이 실수한 게 맞대요.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아니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려면 진짜 공주를 위하는 거라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구슬려야지. 만약에 소승상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 얘에 맞자게 노여하면 반드시 소승상의 운소가 공주, 그러니까 그 소현성 입장, 승상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내 딸도 죽여. 그 다음에 스스로 죄를 물을 거다. 그러니까 걔는 뭔가 직책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죽이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할 예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세 번째.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 붙였잖아. 요 1번과 2번과 3번 왜 적은 거냐면 이게 황제가 승상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왜 승상이, 그러니까 황제가 왜 이 승상을 함부로 이렇게 막 명령 내리고 못하냐면 이 승상이었던 이 소현성은 내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권력자고, 그리고 얘는 자기 딸이지만 어쨌든 자기 며느리가 법도를 어겼어.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명분에서 딸린다는 얘기야. 명분에서 좀 이게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걔는 뒤가 없어. 일단 자기 아들이고 뭐고 일단 예절에 어긋나면 다 죽이래다. 그러니까 일단 좀 참으세요. 우리가 지금은 일단 을이에요 이런 거죠. 걔가 갑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소승상은 예사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제도 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8왕을 불러요. 이 8왕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8번째 왕이다. 그러니까 8번째 왕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황제는 수많은 왕자들이 있잖아. 그 중에 왕족이야, 왕족. 쉽게 말해서 8왕을 불러 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니 답서. 볼게요.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짐의 자식이, 왕이 편지 쓴 거죠.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오케이. 병은 마음대로 처치하시게. 그러니까 지금 승상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자네 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용서하시고 형씨, 그러니까 운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아는 거야. 자기 딸이자 그 명현공주가 그 자기의 큰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씨를 자꾸 이렇게 막 긁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상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봉할 것이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시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들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케이 네 맘대로 다 해. 아니 공주 혼날 짓 했지. 그래 혼내줘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숨은 의미가 하나 있어. 소승상 너의 임의대로 처벌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법으로 다스려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국법에는 공주를 벌할 법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국법으로 공주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공주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 공주 살려주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공주 살려주라가 진짜 이 편지의 의도야. 그런데 겉으로는 죽여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네 마음대로 죽이지 말고 국법으로 다스리면 안 돼? 국법으로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막 상사가 다 데리고 가갖고
오늘 뭐 마음껏 먹어. 오케이. 뭐 먹고 싶어 다 먹어도 돼. 난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난 짜장면 먹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야? 뭐 나는 짜장면 먹을 건데 너는 탕수육 먹을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짜장면 하는 얘기는 다들 그냥 짜장면 먹는 게 어때? 이런 거잖아. 근데 마음껏 먹으라고 말을 해. 그게 뭐 마음껏 먹는 거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지. 물론 그럴 때 눈치 없는 사람은 전 난짜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말은 그래 마음대로 처치하시게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로이 처벌해서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했지? 이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회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다. 왜? 일단 전교라고 하는 건 왕이 내린 그 편지야.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죠. 임금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쨌든 자기를 좀 위로해주는 것 같잖아. 자네 안 해. 승상의 마음 다 알아요. 당연히 마음대로 해야죠. 근데 운성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성은 살려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 그 기특한 여자니까 그 기특한 며느리 걔도 내가 높은 곳에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쭈쭈쭈쭈 해주는 거야. 그리고서 공주 혼나야 되는데 혼낼 때 혼나더라도 국법으로 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주 혼내면 안 된다! 죽이지 마! 이렇게 윽박질렀으면 아마 얘가 튕겨나갔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살살 구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거야.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옥에다 놓고 좀 천천히 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벌을 연기한 거지. 조금 미뤄둔 상태인 것 같아. 이때 파랑이 찾아왔어요. 임금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서 소승상이 얼굴에 뭐라고 하냐면 봐요. 노여움이 어려. 아직은 화가 풀진 않았나 봐. 확실하게. 저는 황조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얘가 무슨 죄를 지었지? 소현성이 공주 죽이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황조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황족의 공주를 처벌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황조에게 죄를 졌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공주를 벌하려고 하는 만큼 황족을 혼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대왕은 파랑이겠죠? 어찌 파랑자께서 저한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파랑이 또 약간 좀 이렇게 유두리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보냈겠지? 승상 왜 그래요? 승상은 국가의 대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작은 혐의로 작은 혐의 뭐야? 공주 처벌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공주를 혼내주는 이 벌 주는 거. 그런 걸로 어떻게 내가 승상을 승상 왜 그래? 승상 다 마음 이해해요 이런 것 같아. 그랬더니 소승상이 대답을 하지 않아.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파랑이 뭐라고 하냐면 명영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 아니죠. 근데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이제 약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군신 관계에 의거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쉽게 말하면 공주를 좀 선처를 부탁하는 거야. 좀 봐주면 안 돼요? 왕 얼굴 봐서라 좀 봐줘요. 그래도 소승상이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할 일입니다. 다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욕한 거 그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는 건 왕족이라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었지만 가족 내에 이 위계 질서를 어긴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파랑이 다시 한번 웃으면서 얘기를 해. 진실로 공의 말씀이 옳긴 옳아요. 근데 임시방편 어땠어요? 방법이 있지 않겠어? 좀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임금께서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공이 감격해서 인정을 안 두면 앞으로 군신의 룰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군신의 도리를 내세워서 이거를 근거 삼아서 설득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자 소승상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이것은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한 것이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여기서 풍속을 교화하는 건 사실 얘들아 가부장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풍속을 교화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 지금 그 공주가 어떤 상태냐면 풍속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지켜야 될 어떤 도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해서 걔를 바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립하는 것은 그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능히 존명, 이 존명이라는 건 임금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임금의 명령을 내가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는 뭔 얘기죠? 왕의 명령보다 가부장적인 질서가 더 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주안점이 뭐냐면 이 가문소설의 핵심 중에 가부장적인 질서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무슨 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소를 지었어, 파랑이.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너무 얘가 이제 뻗대니까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이런 거였겠지.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거 알면서 왜 이러냐 이런 거겠죠.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군신 관계를 자꾸 근거로 삼는 것 같아. 너 나중에 왕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래서 군신 관계에 의거해서 자꾸 이제 뭔가 좀 설득을 시도하려는 것 같지? 근데 소승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런 법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인정에 얽매이지 않지만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 혹시 지난번 강의 때 강상 기억나요? 5강과 그러니까 5강이래 3강과 5상을 뜻해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던 거. 그래서 강상 얘기했던 게 왜 지난 시간에 송방궁도 우구복에서 험피라고 했던 그 사촌 동생이 그 송생이라는 그 자기 사촌 형이 하인에게 돈 받아서 부자 된 걸 보고 막 분노했잖아. 이거는 강상의 도리를 어긋난 거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강상의 죄는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처벌하지 않으면 가부장적인 질서를 내가 확립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상, 임금님이겠죠. 임금님께서는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왕은 내 맘 이해할 거야 이런 얘기지. 어찌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정말 부러지지 않는 성격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파랑이 잠자코 돌아갔어. 왜?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간 거야. 말 안 통해. 가버린 거죠. 소승상이 곧 형부상사 아까 검찰총장 얘기했죠.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돌아와요. 이제 운성의 형이에요. 자기의 큰아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 답장을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받들어 들으니 소승상이 진짜 아까 그러니까 팔왕이 왔을 때 왕족이 왔을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하게 받아. 그러니까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이 소현성은 진짜 가문의 권위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왕의 명령서도 이렇게 안 받았거든. 근데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무릎 꿇고 받아. 대단한 거죠. 자,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어. 아까 왕의 편지가 나왔었고 이번엔 어머니의 편지야. 갑시다.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그러니까 너의 일이 뭐냐면 공주를 처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주 처벌하는 거 그래. 네 일 옳은 거 잘 알아. 엄마가 이제 네 맘 다 이해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다 아는데 공주의 사람됨은 너 평소에 다 아는 바잖아. 야, 너 원래 이렇게 그런 거 몰랐어? 너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와 똑같은데 어찌 따지겠니?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서 운성이 풀어주고 공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현성의 어머니 입장에서 욕을 먹은 입장이었잖아. 근데 그냥 봐주자. 왕족이고 공주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그거를 아까는 이제 팔왕 같은 경우에는 권위로 찍어 눌렀잖아. 약간 그
군신관계라는 권위로 눌렀는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정이 호소하죠. 야, 엄마 좀 봐주라. 엄마 얘기 좀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주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들은 어쨌든 엄마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왕의 편지와 어머니의 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편지도 자네 마음 다 이해하네. 아니 처벌해야지. 아니 그런데 사사로이 죽이지 말고 법대로 하시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대놓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얘가 이제 뻗댈 걸 아니까 돌려서 말했던 건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 야 죽이지 마.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적인 요청. 아까 왕의 편지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요청한 거죠. 소승상이 다 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 내적 갈등. 그죠? 능히 거역하지 못해 머리를 숙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어. 어떡하지? 공주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부장적인 질서를 잡는 건데 근데 어머니 또 어머니는 또 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또 나보다 윗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금 현재 풍속을 교화해야 하는데 이것과 어머니의 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속을 교화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주를 처벌해야 하는데 왜? 얘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니까. 근데 어머니 명을 받들자니 그 공주를 용서해야 하고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법도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할 것이냐 법도냐 효도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형의 도량으로 형은 당연히 지금 현재 운성이 지금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부탁을 한 거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누가 왔었냐면 앞쪽에서 장자 운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경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형의 저기 구승상이 들어왔다. 여기 구승상이라는 사람이 소승상을 평소에 형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형의 도량으로 형 생각에 형의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은 이런 사건 참지 않죠. 형 마음 다 알아요. 이런 것 같아. 자, 근데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할 때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을 도두며 상강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승상이 사사로이 분노에 처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공주를 놓아주면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놓아주면 공주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족들도 뭐 왕족인데 우리를 건들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풍속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잘못된 사례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구승상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영존당 태부인. 이게 지금 현성의 엄마예요. 현성의 어머니인데 제가 형님 어머니하고 자주 왕래해서 숙모와 조카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모께서 그러니까 현성의 엄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다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엄마가 한 말이 틀릴 리가 없다.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뭐 이런 거예요.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의 말을 따를 것을 뭐하고 있죠?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왜? 태부인과의 관계를 기반. 내가 형 엄마랑 친한데 엄마 말 따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가 설마 이상한 거 시켰겠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명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싫긴 싫은데 혼내줘야 되는데 하지만 엄마의 또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높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질서를 우리가 확립할 수 없는 거야. 이 얘기에서는
운선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이제 그치게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명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얘들아. 왕의 명령이 있었고 어머니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 사실 두 개의 명령은 같은 명령이죠. 공주를 살려달라는 명령. 하지만 왕의 명령은 거절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명령은 승낙을 했죠. 그 얘기는 어머니의 명을 더 중시한 소현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왕의 명령보다 어머니의 명령도 중시했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만큼 가부장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소현성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대단한 이야기죠. 명현공주의 악행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소현성의 이 옹고집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최종 정리합시다. 주제는요. 혼인을 둘러싼 수씨 가문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특징은요. 유교적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걸 중시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강화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고 3대에 걸친 수씨 가문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편 가문 소설이자 15권짜리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성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고집스러운 성격이구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간접적인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또 하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요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은 가정소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사시남정기도 마찬가지 그런 건데 가정소설이라 하면 뭐 첩첩간의 갈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계모와 어떤 그 딸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가문소설들은 여태까지 수능 연계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소설의 확장판이었던 이런 걸 통해서 왕권보다 어머니의 명을 더 중시하는 그리고 왕족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팍팍팍 물리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부장적인 권위의 위대함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그런 내용 중심을 잘 정리하시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작품이 아마 뭐였지? 황새결송인가? 맞네. 황새결송이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약간 그 우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자 소설이자 우화 소설인데 그거는 내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